이는 종종 간과되곤 하죠. 또한 우리는 더 많은 사냥과 낚시 그리고 산림 관련 직업을 늘리게 될 겁니다. 큰 주입니다. 제 말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와 관련된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주주의를 가진 주이며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캘리포니아를 홍보하는 이야기고 또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지난 50년 동안 들었고 이는 과소평가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재생과 활력, 에너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비전 있는 지도자는 용기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리며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어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시연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세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는 2023년 2월 23일 날 열린 게빈 뉴섬 주지사와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만들어진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본사를 오픈하는 장면에서 서로 대화를 가진 장면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둘은 1년 만에 정말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8.68을 기록했고요. 오늘 3.94%라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테슬라가 오늘 4%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꽤 충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면 그 충격은 조금 더할 것만 같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오늘 하루 차트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시작하자마자 높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며 장을 시작했고요. 그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 끊임없이 하락하게 되었고요. 우선 상승했던 주가부터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테슬라의 주가는 361.93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때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것을 주목했고 테슬라는 361.93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49.74%라는 인상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며 또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52주 신고가를 만든 이유는 치열한 전기차 시장 속에서도 테슬라가 시장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빠르게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점점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이런 좋은 분위기는 현재 월가에서도 그 힘을 더 더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그 이유를 미국의 대선 결과로 인해 테슬라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예상 주가를 인상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정부는 2026년쯤에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금 공제라는 정책이 만료되기 전 전기차 구매에 열풍이 불 수도 있고 아직 테슬라는 그 타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를 오히려 좋게 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점을 들면서 앞으로도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은 도이치뱅크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로는 바로 로보택시의 가능성 때문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격은 테슬라가 기록했었던 최고가의 97.52%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난 한 달 동안 30.97%의 상승과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97.52%라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트럼프 2기 정권이 또 시작되고 테슬라에게 유리한 자율주행의 허가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이 해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로보택시를 위한 텔레 오퍼레이터이고 이 말은 이 테슬라가 중국의 바이두처럼 로보택시를 운용하다가 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원격으로 로보택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도 5G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5G와 자율주행 통신을 원격으로 연결한 후 자동차를 원격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고 이 바이두는 중국의 최초 자율주행 업체로서 아폴로라는 무인 택시가 중국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고객은 간단하게 무인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테슬라와 큰 경쟁을 하게 될 기업은 바이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바이두의 원격 조종 시스템을 지금 테슬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정말로 테슬라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자율주행의 허가가 날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날이 오는 것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 소식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뉴스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자, 발언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이 하락한 것을 두고 바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전기차 세금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을 제시하면서 여러 산업에 엄청난 자금의 세금을 지원했고 이 전기차 구매 시에도 7,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전기차 확대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이 트럼프 정권 2기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던 것을 모두 다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정유사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내연차 기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보조금 또한 전기차의 세금 공제까지 모든 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은 36트릴리언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의 빚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바이든 정부가 집권했던 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빚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빚을 크게 늘리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며 물가 인상의 주범은 바로 바이든 정부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은 사라질 전망인데요.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게빈 뉴섬은 트럼프 행정부가 EV 크레딧을 취소할 경우 연방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에 세금 공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한 무공해 차량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해 큰 충격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혜택을 입게 될 리비안의 주가는 오늘 하루 13%나 상승하게 되면서 주정부에서 딱 한 기업을 선택해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올리면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제외하는 결정은 미친 짓이라고 총평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게빈 뉴섬과 계속되는 마찰을 빚어왔었지만 앞으로 그 마찰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제 뉴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패했던 카말라 해리스가 2028년에 다시 대통령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딱히 차기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은 민주당의 상황에서
해리스의 2028년 재도전은 정말 가시화될 것만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적하는 인물로서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를 제외하겠다라는 결정은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렇게 한 기업을 특정해서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상황이지만요. 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현재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테슬라의 근로자가 약 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이 2만 명의 근로자와 관련된 식구와 또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테슬라 공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정은 정치적인 대립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의 세력을 응집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공격은 캘리포니아를 점점 더 큰 문제로 만들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지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누구도 캘리포니아에서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도 프리먼트 공장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정하지 않는 정치적 공격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기업이 다른 주로 이전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와 오라클, 팔란티어와 HP, 쉐브론 등 이 많은 회사들이 모두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이전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지난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테슬라에게 가해졌던 핍박이 정말 얼마나 굉장했을지 알 수 있는 순간이고요. 만약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당선돼서 4년 더 정권이 연장되었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로 테슬라를 공격했을지 미리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빈 뉴섬의 경우 2028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공정하지 못한 결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부당함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며,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